청와대는 아베 일본 총리의 유감이라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한마디를 더 신중하게 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네 번째로 밀며 한일 관계 악화를 반영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가 통보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핵심 관계자를 통하여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진정으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한마디 한마디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당시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는 수차례나 설명했다고 밝히며 응답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차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여러 번 밝혔다고 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것인 만큼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전략 물자가 대부분인 와일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킨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보기를 바랍니다. 군수 물자 제작에 소요되는 반도체와 기타 여러 소재들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방공망만 안보 분야입니까? 제작되는 모든 제품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용품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없이 비행기 만들 수 있습니까? 탱크 만들 수 있습니까? 군함을, 미사일을, 자동차를요? 적외선 탐지기, 중거리포, 컴퓨터, 무전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인공위성 등 열거하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베는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이면 그건 일국의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27일 가기위해서 채택한 2019년 방위백서는 안전보장협력 항목에서 한국을 네 번째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간된 백서에서는 두 번째였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과거사와 수출 규제 등의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은 방위백서 한국안보협력 네 번째로 격하해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이외의 안전보장 협력이 있는 나라로는 지난해 한국을 두 번째로 기재했지만 이번에는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그 뒤에 적었다면서 한국 해군의 초계기 문제와 지소미아 파기 통보 등 관계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극히 유감으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발언한 것이 백서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구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상기 내용 외에 동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안전보장상의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고조되는 위협을 계속 외면하는 한국은 대응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동아시아에서 안보 분야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및 한미일의 협력은 필요하다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은 변함없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대립한 채로는 주변국만을 이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일 양국은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국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2019년 방위백서 내용에는 독도 상공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삽입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한 것입니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백서는 러시아 A-50 조기 경계 관제기 한 기가 히마라야한 독도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면서 그때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상황에 대해 일본이 영공 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주권국인 한국이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일방적으로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 침범에 대비한 경계가 긴급 발진해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자위대법 제84조의 근거에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문제된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그런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해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벌어진 한국 해군 구축함과 해상 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 관해서는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쏘았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설명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한국이 무리한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올해 그 방위백서는
양국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기술해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서술만이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IT 기술 패권에 대해서 어떤 피해적인 자격지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자격지심을 이런 방위백서를 통해서 안가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은 600조 원입니다. 일본의 총 수출액은 730조 원으로서 130조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따라잡은 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당장 현 상태로 본다면 일본보다 결코 나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희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력은 우리나라보다 수치상으로 높지만 인구 대비 및 국토 면적을 계산하면 우리 한국보다 절대 높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커가는 테크놀로지를 앞세우면서 세계 4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을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에 한국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일본 기업들은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과장된 내용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오래된 옛날의 패권을 그리워하는 일본은 지금의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영광은 이미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영광인 전자강국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력을 앞세우며 타이밍을 맞춘 과감하고 거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본은 항상 한 발 늦거나 포기하는 무기력함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험심 없고 소극적인 일본의 후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나마 이제까지의 경제력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한국의 기술력 앞에 일본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경제 회복에 투자해야 할 돈을 군사력 확장에 투입하는 아베의 판단착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자강국의 이미지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 어떤 식으로 무릎을 꿇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술 강국이 되는 방법과 한국인들이 똘똘 뭉쳐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불매운동, 이거 식으면 안 됩니다. 더욱 거세게 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단결합시다. 나 하나 뭐 어떨까 하지 말고 나부터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불매운동 열심히 지속해 나가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일본의 못된 버르장물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감사합니다.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이젠 전투기까지 투입하겠다는 도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전투기보다 우수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지난 26일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후년 시제기가 출고되고 2026년까지 시점 배치할 계획입니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기 전투기인 F-35보다 낮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35보다 우수한 나이트호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개발 속도를 보고서 머지않아 완전한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 7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한 무기 수출국 가운데 2018년도 기준으로 3.8%로 6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내수 중심에서 수출 주도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계열의 항공기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페루에 수출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평가받는 K9 자주포는 터키와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등의 500여 대가 팔렸습니다. 또한 이집트, 호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영국 등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최고의 가성비 때문이었습니다. 호주에서 경쟁할 당시 K9은 K10을 합쳐 60억 원대인데 비해 경쟁하는 독일산 자주포는 180억 원에 달했고 K9의 성능도 그에 못지않게 준수했습니다. 또한 대함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국산 초계함도 말레이시아에 6척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국산 호위함과 잠수함을 이미 주력 함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36억 달러, 약 4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지난 2006년 2억 5천만 달러에서 14배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브라질, 인도, 터키 등 함께 신흥국으로 분류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무기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과거 재래식 무기 중심의 방산 수출이 이제 항공기, 자주포, 함정 등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선진국형 무기 수출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인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관포와 미사일을 갖춘 지대공 무기를 찾던 인도 국방부가 복합 비어를 내세운 우리나라 하나 디펜스 시스템을 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러시아 업체 2곳과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사용하던 인도가 하나 디펜스 시스템을 선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사업을 따냈습니다.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약이었는데
수주 금액은 10억 2천만 달러로 약 1조 1,600억 원에 달하며 한국 방산업계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국산 보병 전투차인 K-21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공 등도 앞으로 수출이 유망한 제품입니다. LRG 넥선, 하나탈레스, 두산 DST 등이 개발한 천국은 사거리 40km로 북한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2015년도에 개발한 천궁2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천궁 도입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무기를 파는 동안 일본은 지난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 폐기 후 군사 장비의 해외 수출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 폐지 후 5년간 방위 장비의 국제 공동 개발이나 해외 수출이 진전되지 않아 실적이 제로였습니다. 일본은 수출을 상정하고 방위 장비를 개발해 오지 않아 강점으로 보이던 기술력도 환경에 맞춰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일본이 한국 훈련기를 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일본은 자체 개발에 운영해왔던 훈련기 T4가 노후돼 교체해야 하는데 그 수요가 200여 대에 달합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게 한국의 T-50 초음속 훈련기의 수출 또는 공동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북한의 위협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독도 상공에서 일본의 도발이 시작된다면 한국형 스텔스기를 조만간